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6월 넷째 주 6월 24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네 번째 주에는 그렇게 중요한 구조는 별로 없고요. 두 번째 주에 금환일식이랑 세 번째 주에 목정 역행정지, 수성 순행정지, 얘네들 임팩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첫째 주하고 넷째 주는 좀 묻히는데요. 첫 번째 주에 비해서 네 번째 주가 좀 더 묻힙니다. 이 네 번째 주는 그렇긴 한데, 여러분 한 가지, 7월 첫 번째 주에 소개해드릴 가장 첫 번째 구조가 화성하고 토성의 대립각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좀 안 좋은 데에서 만나요. 근데 7월 1일에 걔네들이 만나니까 사실상의 유효 구간은 6월 넷째 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넷째 주는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되게 흉흉합니다. 그게 쭉 이어지다가 6월 말일이 되면 될수록 더 흉해져요. 그런 와중에 네 번째 주에 고유한 구조들이 진행이 됩니다. 24일에 화성이 대흉성인 프레세페랑 만납니다. 이게 6월 23일부터 24일 오후까지인데 프레세페 자체가 점성술에 등장하는 3대 대흉성, 흉한 항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 흉성인 화성까지 만나다 보니까 거의 이거는 흉사입니다. 사고죠, 사고. 프레세페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뭔가 일을 벌이지 않아요. 거의 언제나 집단적인 사고, 집단적인 차원의 사고나 재해 같은 걸 담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놈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난다기보다는 태풍이 불었어요, 사이클론이 불었어요, 아니면 얼마 전에도 있었죠. 공사 현장에서 뭐가 무너졌어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화성 자체가 또 상해하고 사고를 담당하기 때문에 좀 더 노골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전후에는 사고나 상해 위험성인 활동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항공기, 선박, 열차, 고속버스들처럼 많은 이들이 함께 사용해야 되는 피치 못하게 그런 탈 것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는 거는 굳이 이날 하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특히 그리고 위험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거죠. 엄청 약간 좀 낡은 좋은 예시는 아니네요. 어쨌든 그래요. 사고 날 만한 뭔가 기기나 그런 탈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 안 있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그나마 물상 대체를 하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강당에 모여서 촘촘히 모여가지고 백신 접종을 받는 그 정도겠죠. 접종 받는 것도 나름 고생하는 거니까 흉사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같은 날에 그나마 6월 넷째 주에 가장 중요한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예, 이때쯤에 금성하고 명왕성이 대립각을 딱 맺고요. 그 다음에 바로 금성하고 프로키온이 만나요. 정확히 만나면 프로키온은 작은 계절이 알파성이죠. 금성이 24일 아침에 해 뜨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만나고 나서 그 1시간 후에 딱 만나죠. 26도. 예. 명왕성이랑 만납니다. 근데 명왕성이 지금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성 입장에서는 서든 어플라잉 어포지션, 이게 되게 좀 세게 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비슷한 게 있죠. 6월 첫째 주에 6월 5일에 화성이 딱 옆골이었거든요. 프로키온이랑 만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명왕성이랑 대립각.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화성이랑 프로키온은 사이가 되게 안 좋은데 금성하고 프로키온은 생각보다 상성이 되게 좋습니다. 프로키온 자체가 흉성이기는 한데 굳이 말하자면 이득으로 흉한 일을 해서 이득을 얻는, 나쁜 일을 해가지고 내가 득을 얻는 이제 그런 어떤 별인데 금성이랑 만나면 득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금성 프로키온 조합의 특징은 꼼수나 인맥 같은 걸 사용해서 특혜를 얻는 그런 어떤 스토리가 얘네들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채를 뽑아가지고 한 20명 정도 최종 면접에 막 들고 그렇게 해서 한 명을 딱 뽑는데 사실은 뽑힐 사람은 내정돼 있었다든가 물로 인맥이나 추천으로 공정하지 못한 방식으로 아니 뭐 그렇게 할 거면 공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입니다. 프로큐어는 좀 그런 별이에요. 근데 이렇게 모든 이들이 불공정하다고 욕하는 그런 특혜지만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이번에 프로큐어하고 만나면서 그 욕 들어먹는 특혜를 본인이 입을 수가 있어요. 좋다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어떤 현상이니까 제가 뭐 권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현상도 있다. 근데 문제는 거의 시간차가 없이 1시간 상관으로 명왕성이랑 서든 어플라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다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꼼수를 써서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만약 걸리기라도 하면 나중에 엄청 곤란해지거든. 그러니까 프로큐어의 특성상 어차피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이득을 얻는다 그런 건 없어요. 어찌됐든 우회로와 지름길과 남들 안 쓰는 꼼수를 써가지고 내가 먼저 저거를 먹겠다. 이게 프로큐어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프로큐어를 등으로 업는다면 이를 치려면 금성 입장에서는 아주 스케일을 크게 제대로 쳐야 돼요.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겉으로는 되게 나중에 혼날 것 같아서 걸릴 것 같아서 우물쭈물 이두저도 아니게 건드려보고 슬쩍 겁먹고 어정쩡하게 막 넘어가려고 이러면 걸립니다. 이 어설픈 일처리 때문에 나중에 뒤를 잡혀요. 차라리 어설프지 않고 당당하고 빠르게 약삭 빠르게 그냥 진행을 하면 오히려 이득은 더 커진다. 리스크는 적어지고. 그러니까 프로큐어는 미덕하고 악덕 모두가 이 특유의 뻔뻔스러움에서 나오거든요. 나쁜 일을 하고 꼼수를 쓰면서도 불구하고 뭐 어쩌라고 라는 그런 느낌 있죠. 이게 프로큐어의 어떤 분위기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진짜 그냥 좀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절대 권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틀 뒤에 해왕성이 아무 표시가 없다가 R 표시, 리트로그레이드 표시가 생겼죠. 6월 26일에 해왕성이 역행 정지를 해요. 자, 해왕성은 세외삼행성이죠. 그래서 좀 느립니다. 많이 느리죠. 그래서 이 역행 정지도 전후 며칠 정도는 유효해요. 사실은 넷째 주 전체가 이 해왕성 역행 정지 유효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세외삼행성 겉보기 운동장 정지 현상이기 때문에 세외삼행성이 시그니피케이터가 될 수가 없거든요. 네이탈 차트에서. 그래서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집단, 사회, 국가의 일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네이탈 차트에서 이 지금 벌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쌍호궁 23도거든요. 그러니까 변통궁 22도에서 24도 주변에 네이탈 차트에 중요한 행성이나 감흥점이 있거나 혹은 지금 타임로드가 딱 저기 있다. 저도수 구간에 있다. 이런 분들은 개인적인 사건으로 이게 연루될 수가 있어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해왕성은 흉성이거든요. 사기당한다는 거. 누군가한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 사기, 스팸, 보이스피싱 이런 걸 평소보다 좀 더 경계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다. 내가 안 그래도 스팸 당하기 좋은 사람인데 피싱 당하기 좋은 사람인데 이날은 정말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죠. 좀 더 경계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무조건 믿지 마세요. 예. 또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하면 6월 말 전후에는 웬만하면 평소 안 하던 종류의 계약 루틴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평소 안 하던 종류의 처음 해보는 그런 큰 돈이 오가는 계약이나 매매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러니까 중요한 거래는 이때는 사실 해왕성 정제 자체가 되게 보편적으로 넓게 쫙 피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해도 서로 속일 의사가 없다 해도 뭔가 아다르고 어다른 것 때문에 나중에 트러블이 생겨요. 계약 자체가 어이없는 어떤 글자 하나 때문에 어그러지고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웬만하면 이때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외에도 뭐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약물을 남용하게 된다든가 나도 모르게 약물 과용이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6월 넷째 주 전체 그런 부분에서 평소에 약간 과하다 싶은 분들은 오버할 수 있는 분들은 이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예, 금성이래. 수성이요. 6월 28일 수성이 다시 리겔이랑 만나요. 23일에 순행 정지하면서 역행에서 순행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나서 좀 느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성이 리겔의 유효 범위가 지금 어디쯤이냐 하면은 이 쌍자궁의 17도 10분 5분 그 정도 사이입니다. 근데 수성이 16도 10분 정도에서 순행 정지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한 1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물론 리겔은 황도에서 상당히 떨어진 별이기 때문에 회합의 범위를 1도 다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수성이 순행 정지할 때는 리겔의 영향권에서 살짝 벗어났었지만 지금 어때요? 28일이면 23일에서 5일 지났잖아요. 수성은 빠르단 말이에요. 5일 지나면 슬슬 자기 속도를 회복해가지고 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리겔을 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쵸? 지금 3번 지나갔습니다. 순행하면서 한번, 역행하면서 한번, 순행 정지해가지고 다시 순행으로 지나가면서 한번. 자, 이게 6월 27일 오후부터 28일 오전까지입니다. 자, 수성 리겔은 뭐 연구하고 문서 작성하는 분들한테 특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문서를 작성하고 컨텐츠 자기가 만들던 거를 완성하는 거 이날하면 정말 좋고요. 근데 수성이 이제 역행이 아니고 순행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로지 글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말을 곁들여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곁들여가지고 풀어내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요한 보고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게 있다면 이게 28일이 월요일이거든요. 이날 월요일 오전에 바로 근무일 시작하면서 바로 잡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좀 더 성과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넷째 주는 약간 쉬어가는 주 같지만 사실은 아슬아슬하고 전전긍긍하다. 왜? 7월 1일에 화성과 토성의 대립각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화성은 순행하고 토성은 지금 역행 중이잖아요. 그죠? 얘도 서든 어플라잉이라고. 이러면 일이 좀 크게 터져요.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그러니까 좀 아슬아슬한 구간을 지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1년 6월 넷째 주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